틀과 인간의 분류에 대해서 봅시다. 저희 항상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정신은 물질에 당기지 않는다. 하지만 정신은 물질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는 간극이나 틈새가 있고 그래서 분열적이다, 우리의 삶은. 왜냐면 우리는 정신과 물질이랑 함께 살아가잖아요. 아무튼 정신에 의해서 틀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만들어지기도 하고 선택되어지기도 하고요. 그쵸? 그 틀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대벌레 예시에서 물알을 초월하는 입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틀을 초월해 버리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했다는 게 놀랍죠. 그게 불교에서는 열반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불교에서 스님들의 어떤 목표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깨달아서 다시 물질 세계에 오지 않는 거, 윤회를 스탑하는 게 궁극의 깨달음인 거잖아요. 결국엔 이건 뭐야? 살아가면 물질적이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물알을 초월한다는 건 더 이상 물질을 벗어난다는 거 뭐예요? 이제 결론은 죽음인 거예요. 저도 그게 궁극의 깨달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결론이 죽는 거니까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물알을 초월하는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틀에 관련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첫 번째로 물화 초월인데 틀을 아예 다 뛰어넘는 것,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 것,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고 결론적으로는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럼 물아 일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최면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렇게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계속 다 최면에 걸린 채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최면에 걸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최면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으면 좀 많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틀 안에만, 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이 틀이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이 틀을 좀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면에 걸리는 상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물화 일체적인 감각을 느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감각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지속되진 않을 거다. 왜냐면 불일치한 틈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내 정신은 그 물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물화일치적인 감각은 어떤 순간에 느낄 거고, 그게 지속되진 않는다. 그래서 지속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정신이랑 물질이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계속 머리에 넣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질이 의미가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틀에 씌어서 최면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정신이랑 물질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우리가 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건 물질로밖에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성에 갇혔다는 이걸 기억하자는 거지, 모든 물질이 그래서 거짓이고 헛되고 뭐 아무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불교에서 얘기하는 물화초월이 저는 물질이 헛되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정한 어떤 정신을 경험하기 위한 경지로 가려니 열망이 저런 생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껍데기가 공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껍데기도 중요하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린 껍데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틀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틀을 아예 초월하고 싶은 것, 그리고 틀이랑 나가 완전 일체화되는 것, 아니면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입장이 좀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거는 서양에서 있는 플라톤주의와 같겠죠. 플라톤주의. 그러니까 우리 이데아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우리는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간다고요. 락항에게도 이런 시각이 있지만 우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더 잘 살아갈지를 윤리적으로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연구한 학자가 락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락항은 또 인간을 이렇게 세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계에 있는 건 똑같은데 그건 우리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눈으로 감각하는 거니까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직접 보는 눈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랑 세계가 약간 동일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요. 지금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세계를 보고 있지만 세계 속의 내 모습을 내가 직접 맨날 보진 못하잖아요. 거울에 비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래서 세계랑 내가 이미지적으로 동일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진짜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는 왜 못 깨닫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락항은 그걸 집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분류할 때 락항은 이제 상징계라는 걸 사용해. 이거는 모든 인간이 걸리기 어렵죠. 왜냐면 언어나 규범은 추상성이잖아요. 이 추상적인 세계에 걸려드는 게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처럼 우리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축출시켜버리는 애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폐제 그런 걸 완전히 이게 이런 언어와 규범이 있어도 무시해버리고 아예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정신병이라고 하고요. 사람을 세 분류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병. 상징계에 관련해서요. 이런 추상적인 언어와 규범을 아예 그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어와 규범이 뭔지 잘 모르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언어와 규범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히 체면에 걸리려면 자기 자신을 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억압된 채로 언어와 규범을 언어와 규범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신경증이라고 하고 이게 거의 다 일반인이죠. 그리고 도착증은 뭐냐면 언어와 규범을 뭔지는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일단 봤다고요. 정신병자는 아예 언어와 규범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도착증자는 이거를 봤어. 언어와 규범을 봤는데 아 싫어 하고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나는 새로운 언어와 규범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착증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신경증자는 완전히 억압이 되어가지고 언어와 규범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최면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죠. 그럼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경증자가 약간 언어와 법을 약간 틀을 좀 넘어서게 되면 약간 도착증자처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언어와 법을 거부했으니까. 거부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착증자가 비슷해진다고 한다면 도착증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룰 거는 락항의 신경증을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약간 사전 지식을 한번 말해본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틀과 관련해서 이세리는 무라초월, 무라일체, 정신과 물질은 다르다. 어떤 이데아론의 입장을 가지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에 뭐가 하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견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라초월은 결국 끝에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논외로 두지만 그 아이디어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즉각적으로
겸허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란 틀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고, 그럼 무라일체는요? 제가 최면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고, 우린 전부 다 최면에 걸려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드렸잖아요. 근데 무라일체의 그 최면에 걸려 있는 그 상태가 지속은 불가능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지속될 때를 우리가 한정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고요. 뭘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당이 접신할 때 이 되게 신비한 현상들 많잖아요. 그거 뭐예요? 무당이 신을 몸에 받아들여가지고 그 신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신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여갖고 그 신이 무당 몸을 자기 몸처럼 쓰시는 거잖아요. 완전한 무라일체죠. 그래서 정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잖아요. 무당이. 그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힘을 낼 수 있고, 뭐 두 번째는 또 다른 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크릿인가?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뭐 그때 펜싱 선수 중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면서 결국에 뭐 역전승을 한다던가. 네. 최면의 효과는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한 여러 가지 뭐 영상들 많잖아요.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뭐 되게 힘이 갑자기 세진다던가, 우리가 의식적인 단계에서는 이끌어내지 못했던, 하여튼 우리가 평소에 이끌어내지 못했던 거를 어떤 최면에 걸려가지고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완전 천하장사 같은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역량 발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그 자동차 밑에 깔렸는데 엄마가 괴력을 발휘해갖고 이거 드는 거예요. 그 애를 구해야겠다는 게 너무 강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라일체가 아주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걸 또 강조드리고 싶고. 근데 이런 현상도 있다는 거죠. 정신과 물질이 결국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일치되지 못할 때 괴로운 부분도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틀에 관해서 뭐 어떤 입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